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구가야 아키라 정신과 의사가 쓰신 책이에요. 뇌과학자가 보는 마인드풀니스는 어떤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이 책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명상을 하지만 그런 명상을 통해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명상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최고의 휴식법이란 무엇인가? 나에 대한 배려 회복하기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다. 진정한 휴식은 나를 배려하는 일이며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불길을 내는 것이다.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대한테 배려를 잘하고 잘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이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공감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외롭게 놔두고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서 지치고 그런 내 자신을 모른 척하고 나중에 정말 심신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내 자신에 대한 배려와 그런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 중에 그 마인드풀니스를 배우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 요다를 닮았다 해서 요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요다 선생님이 주인공인 나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주디 브라운 작가님이 쓴 불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장작 사이의 공간, 숨 쉴 공간이다. 너무 많은 좋은 것, 너무 많은 장작을 바싹 붙여 쌓은 것은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도 있다. 한 바가지의 물이 거의 틀림없이 불을 꺼트리는 것처럼 그런 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직이든 개인이든 성장하기 위해서 뭐 노력과 인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성공의 목표치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장작과 장작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숨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가지의 목표를 올라가기까지 계속 달리기만 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기만 해서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중간중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작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활활 내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휴식의 시간이고 그 휴식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낼 수 있냐면 마인드풀니스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뇌를 쉬게 만들어주고 그런 충전의 시간이 나를 정말 열심히 정열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바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선 특히나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는 뭐 육체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뇌 운동을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업무 관계에서. 그리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써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뭐냐면 뇌예요. 뇌를 끊임없이 계속 쓰고 있어요. 정말 잠을 자면서까지 어떤 데는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왜냐면 잠자리에 들면서 좋은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민들, 걱정들, 내일 할 일, 계획들, 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아니면 과거의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뇌 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비명상을 알려줘요. 자비명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처음엔 똑같이 호흡법으로 시작을 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호흡법에 집중을 하고 나서 오늘 좋은 일, 감사한 일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화초를 키우는데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 5가지 정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를 쓰는데, 뭐 감사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이런 자비 명상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을 할 때 보통 긍정적인 자기 확언, 긍정적인 확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학원까지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걸 막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비 명상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상하는 동안 뭐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호흡에 집중하고, 그런 잡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런 감사한 일, 감사의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기분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그런 내면의 활력을 일으켜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좋으냐면요. 분노나 공포, 질투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그런 감정들을 없애주는데 정말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감, 그런 걱정거리들,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워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더 힘들게,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도전을 할 때도 그런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내 삶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시간이 내시면 뭐 차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잠깐 앉아있는 시간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호흡에 집중하면서 감사한 일, 속으로 말하셔도 되고 입으로 팍 소리내서 말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나에게 그 내면에 좋은 에너지가 생기도록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싹 없어지고 잡다한 잡음들이 내 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자비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생활하시면서 자비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